졸업식은 했어요? 성훈이 드래곤 머니 많이 받았어요? 10만 원. 10만 원 못 받았어요. 드래곤 머니가 돈 줄 알고요. 용돈이군요. 네. 죄송해요. 네. 졸업 선물은 뭐 받았어요, 성훈님? 선물 아니고 선물 아니고 계정. 계좌로 아 계정. 계정 무슨 계정이야? 네이버 계정. 네이버 계정 무슨 말이죠 도대체? 게임할 때. 아 게임할 때 쓰라고. 이야 이제 중학교 됐으니까는 열날이 게임만 하라고. 이야 좋겠다. 책이 어디 갔죠? 엥 여기 있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중학교 됐으니까는 공부는 대충 해요. 네. 뻥이고요. 자 오늘은 그 앞에 오늘 할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문제 안 푼 거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앞에 내용 한번 쑥 살펴보고 할게요. 생물 다양성 오늘은 뭐 끝나오네. 오늘은 별로 할 게 없나 봐요. 자, 생물 다양성 그죠? 네. 생물이 다양해야 좋아요? 아니에요. 다양해야 좋죠. 그래야 멸종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은 그 종류, 종, 그렇죠. 그 다음에 개체 수, 그 다음에 양 이런 거 다 따지면 되고요. 종은 기억나죠? 종은 이제 생식 능력을 가진 자손이 나오면 돼요. 있는 자손. 됐죠? 네. 맞아요. 네. 같은 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있었죠? 호랑이랑 사자랑 사랑을 해서 라이거가 나왔죠. 라이거는 내가 못 알아니 이러면서 애기를 못 낳아요. 네, 이러면 녹화되는데 큰일 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종이 아니죠. 승현이가 모기랑 사랑에 빠졌어요. 뽕. 애기가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종이 다양해야 좋고요. 개체 수도 많아야 좋고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하게 유지되는 게 이제 생태계 평형이에요. 생태계 평형. 누가 제일 많아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됐죠? 만약에 회사인데 누가 제일 많아야 돼요? 그냥 사원, 그 다음에 과장, 부장, 사장님은 조금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얘가 명령하면은 아무도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다 사장이면 왜 나한테 명령해?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요. 생태계 평형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안정된 생태계는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토끼가 막 늘어났어요. 그러면 풀떼기가 어떻게 돼요? 막 먹으니까 풀떼기가 줄어들죠, 그렇죠? 네, 줄어요. 토끼가 늘어나니까는 뭐 늑대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렇죠? 네, 늑대가 또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토끼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줄고 늑대도 줄고 이해되죠? 풀은 다시 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정한 생태계면. 근데 불안정한 생태계면 토끼가 막 늘어요. 늑대도 늘어요. 맞아요? 평형이 유지가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이게 살짝 무너져도요. 네. 평형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먹을 게 별로 없는 생태계는 얘가 줄면은 다른 애가 잘 못 자라서 생태계 평형이 무너져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 낮은 거.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한 줄을 뭐라 그러죠? 먹이? 사슬이라 그래요. 사슬. 예를 들면 벼, 보리, 메뚜기, 그 다음에 뭐 누가 먹어요? 깨구리, 깨구리는 뱀은 누가 먹나요? 중국인? 아니군요. 네. 뱀은 누가 먹죠? 독수리가 먹나요? 네. 보리, 이거는 아니군요. 보리가 벼를 안 먹죠. 그렇죠?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면 이거 뭐죠? 사슬 요거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메뚜기만 먹나요? 모두 먹죠? 개구리가 모두 먹어요. 벼도 먹어요? 베지테리언인가 봐요. 개구리가 채식주의자. 그다음에 조그만 벌레도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개구리밥도 먹고, 그렇죠? 뱀이 뭐 족제비도 먹고, 쥐도 먹고. 생태계 평형은 이렇게 종류가 많을수록 유지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상태에서 개구리가 죽어요. 그럼 뱀은 굶어 죽죠. 메뚜기만 막 늘어나고 생태계 평형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애가 평형이 잘 유지될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맨날 밥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밥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럼 라면도 먹죠? 라면도 하나만 먹어요? 뭐 여러 개 먹잖아요. 짜파게티도 먹고 불닭도 먹고. 불닭 잘 먹어요? 그다음에 뭐 신라면도 먹고. 그렇죠? 라면 없으면 굶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라면밖에 없으면, 그렇죠? 이게 떨어지면은 굶어 죽는데 다른 거 먹어도 되죠? 치킨 먹어도 되고 여러 개 먹어야겠어요.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높으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는 개구리가 멸종하면은 뱀은 죽어야 되죠. 먹을 게 없어. 근데 높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먹이가 복잡하면은 다른 거 먹으면 되죠.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 우리 생물 다양성을 왜 지켜야 돼요? 우리 사람이 여기서 뭐 얻죠? 사람들이 여기서 뭐 얻어요? 의식주 이런 거 다 얻어요. 의식주. 옷, 뭐 막 비단, 그쵸? 면 이런 거 얻죠.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뭐 먹어요, 여러분? 동물 아니면 식물 먹죠. 자연에서. 여러분이 먹는 그 과자도 밀가루, 쌀가루, 그죠? 밥 이런 거, 동물 고기 이런 거 먹잖아요. 과자 이런 것도 다 식물로 만드는 거죠. 밀가루 계속. 그래서 의식주도 얻고 의약품도 얻고, 의약품의 상당 부분은 의약품. 항생제 알아요?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것도 자연에서 얻은 거고요. 아스피린 알아요? 진통제. 그것도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페니실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휴식 공간과,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휴식 공간과 자연을. 이제 여러분 이제 쉴 때 어디 가요? 뭐 해외 뭐 절벽 이런 데 가죠. 바닷가 이런 데. 비행기도 타보고. 선생님은 가난해가 그런 데 잘 못 가봤어요. 제주도 가봤어요? 선생님 오리배 타고 한번 가봤는데 그죠? 혹시 터질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여기 휴식 공간, 관광자원 이런 거 하잖아요. 휴양림, 제주도 올레길 가서 막 수영도 하고, 저 산림욕도 하고 막 그러죠. 네. 관광자원.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원도 얻을 수 있고요. 산업자원과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대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별로. 유전자원, 그 다음에 산업자원과 아이디어. 일단 있으니까 써볼게요. 거기서 자원, 유전자원, 그 다음에 산업자원. 자연을 모방한 게 몇 개 있거든. 얘들아, 그 독고마리 열매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찍찍이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잎에 보면은 돌기 있거든.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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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걸 이용해서 방수 이런 거 만들었어요. 홈쇼핑 보면은 막 물 던지고 하나도 안 젖었어요 막 이러고 그죠?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이런 거 이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홍합 파도 왕치죠. 근데 그 조개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붙어 있죠? 홍합에 본드 나오거든. 그렇죠? 홍합에 본드 같은 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수술용 접착제. 여러분 수술할 때 막 붙이잖아요. 딱풀로 붙이면 그죠? 이상하니까. 네. 본드로 붙이면 홍합은 생명체가 만드니까 그죠? 이게 뭐죠? 부작용이 덜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산업자원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줄로 만든 강한 방탄복. 이거 방탄복이야 이 개나리야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립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방수가 되는 스마트폰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연립 효과. 그다음에 유전자원은 이제 생명공학. 예를 들면은 자 우리 막 선생님이 농사를 짓는데 벌레가 와서 해충이죠. 막 파먹으면 짜증나죠. 그래서 막 살충제를 막 뿌렸어요. 근데 안 죽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유전자를 이제 연구해서 그죠. 이런 유전자는 여기에 안 죽는 애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생태계 평형은 여러분 뭐죠?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가 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평형을 이루면서 주고받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생태계 평형이고요. 그래서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먹이사슬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원도 얻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도 얻고 밥도 먹고 이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높이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호합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생물 자원도 얻고 의식주도 얻고 의약품도 얻고 질소도 있고 유전자도 얻고 그러니까는 보호합시다. 이제 65쪽 됐죠? 개념 빌드업 한번 해볼게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종류랑 개체수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서 안정한 상태를 이루는 걸 뭐라 그러죠? 생태계 평형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다양성이 높을수록 당연히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고 그 다음에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뭐예요? 무슨 자원? 생물 자원이 그쵸? 늘어나죠. 종이 많으니까 생물에서 자원 얻어요. 무슨 자원이에요 그럼? 생물 자원 그쵸? 우리 물에서 얻는 건 뭐라 그래요? 수자원. 원자력 발전에서 만드는 건 뭐라 그래요? 뭐죠? 수자원 그런 거 있어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생물 자원. 그다음에 이제 66쪽 한번 해봅시다. 생물 다양성은 그죠?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근데 깨지는 원인을 알아볼게요. 깨지는 원인. 첫 번째 자연재해.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태계에서 생물 자원을 얻으니까는 생물 다양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 깨지는 요인들이 있대요. 첫 번째 자연재해죠. 네. 예를 들면은 산에 나무가 막 있는데, 그렇죠. 풀도 있고 토끼도 있고 번개가 빵 쳐서 불났어요. 파이어인도 오르죠. 네. 여기 막 지진이 쓰나미가 승현이가 여기에서 그쵸? 자연인 살고 있는데 자연인 최승현 씨는 산을 오르는데요.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쓰나미가 밀려왔어요. 그죠?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죠. 그다음에 이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예요. 서식지 파괴.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만들어요 여기?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터널 뚫고 이러죠. 도로 만들고. 여기 있던 애들은 어떻게 돼요? 사슴 노루들은
집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위에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빨리 지나가서 멀티킬 할 수 있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찬스는 그런 건 아니고 고라니 같은 애들은 차 보면 막 와서 그냥 들이박아요. 네. 본 적 있어요?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천천히 가는 소리죠. 와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게임 아니에요? 막 사슴이 막 여기도 지나가고 노루가 막 여기 지나가고 오 멀티킬 이러면서 지나가면 안 돼요. 네. 비둘기는 혹시 잘 안 날아다니잖아요. 차가 가도 막 안 비켜줘요. 그래서 비둘기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 몇 번 본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식지 파괴해서 얘네가 집을 얘네는 이제 신호등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사고 나서 이제 한문철 TV에 나오는 거죠. 저기 저저저저저 이러면서 순간 정신 차리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서식지 파괴는요 농경지 개발해요. 여기 농사 지으려고 그렇죠? 막 갯벌 있는데 파도가 치면은 안 되니까 여기에 막 댐 쌓고 뚝 쌓고 여기 이제 막 상추도 심고 그럼 여기 있는 조개들 그죠? 낙지들 그런 애들이 하면 돼요. 서식지 단편화는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 우리 승우가 철도를 놨어요. 이렇게.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서식지 단편화죠. 제일 큰 요인은 이거예요. 서식지 파괴하는 거. 제일 큰 요인은 깨지는 건축.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생물이 얘네들이 가다가 이동이 어떻게 돼요? 단편화하면 이동이 제한되고, 됐죠? 잘하면 고립될 수도 있죠. 여기 가기 잘 무서워하는 애들은 무서워 이러면서. 그래서 혹시 생태 통로 본 적 있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통로 같은 거, 여기 노루들 지나가게 길 만들어주는 거 본 적 있어요? 없군요. 그래서 얘네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단편화는 그렇죠. 원래 이만한 땅이 4분의 1이 됐죠.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얘가 잘 못 갈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렇죠. 국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고립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렇죠. 자, 불법 포획과 남획이에요. 불법 포획과 남획. 여러분 남획은 뭐죠? 남발하는 거예요. 네. 저 불법 포획 뭐 잡으면 안 되는 거 있죠. 네. 아저씨들이 막 몸에 좋아 이러면서 빨대 꽂고 막 사슴 그치 몸에 좋아 녹용 빨대 꽂고 빨아먹고 이러잖아요. 아저씨들이 힘이 생겨 막 불끈불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 알죠? 상아 뿔 그게 엄청 비쌌거든요. 코끼리 막 뚝배기 때려갖고 상아 빼고 이러니까 코끼리가 단체로 죽고 이랬죠. 불법 포획과 그래서 우리 막 천연기념물 이런 거 잡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잡으면 안 돼요. 남획은 막 잡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알죠? 네, 전학생이에요. 전학생. 그래서 원래 있던 건 뭐라 그래요? 고유종이라 그래요. 고유종. 여자 이름 같네요. 그래서 원래 외래종은 적응을 잘 못하는데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어디에요? 저기 막 서울 막 대치동 가는데 그쵸? 애들이 왜 이렇게 멍청이가 왔어? 이러면서 그쵸 무시하고
적응을 잘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 뭐 시골에 있는 학교 갔어요. 그럼 우와 서울에서 왔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외래종은 적응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뭐 아는 거 뭐 있어요? 황소개구리 들어봤죠? 네. 새로 들여온 거죠? 미국 이런 데서. 황소개구리가 천적이 없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미쳐 날뛰는 거죠. 얘가 다 잡아먹고 거기 있는 애들.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유치원으로 갔어요. 중학교에 가야 되는 거 그죠? 유치원. 중학교 가면 이제 여러분 이제 찐따가 되는데 유치원 사슴반에 갔더니 우와 쟤 공부 엄청 잘해 막 루트도 알아 막 이러면서 그죠? 영어도 샬라샬라 되게 잘해 이러면서 여러분이 대장이 되는 거죠. 뭐 큰잎 베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뉴트리아 이런 거. 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황소개구리가 미쳐 날뛰던 때 황소개구리를 이렇게 잡아가면은 돈을 주고 막 그랬어요. 동사무소 이런 데서 한 마리에 막 2만 원 주는 거예요. 예, 잡아가면 황소개구리가 미쳐 날뛰니까 아, 잡아가면 한 마리에 2만 원. 그래요. 승우도 이제 선생님이랑 사업 하나 할래요 그럼? 황소개구리를 몰래 키워서 그쵸? 승우 여기 서울 구로에 있는 하천에다가 100마리 그다음에 저기에 100마리 밤에 몰래 200마리 그쵸? 미쳐 날뛰게 만든 다음에 우리는 황소개구리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 마리에 10,000원 준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갖다가 팔면 되겠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시박 알아요? 가시박? 그 밑에 보여요? 가시박? 네. 쟤는 가시박 본 적 있어 이거? 이것도 외래종이거든? 가시박이 나무가 있잖아요. 가시박이 막 여기 타고 올라가요. 식물은 광합성 하려면 뭐 받아야 되죠? 햇빛 받아야 되죠? 얘가 막 타고 올라가서 햇빛 다 쳐먹어요. 그럼 원래 있던 나무가 막 쳐서 뭐라 그래요? 절로 가 시박 그쵸? 그래서 가시박이에요. 미안해요. 대지풀 이런 애들이 원래 외래종은 그래서 도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입할 때 그냥 막 도입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고 도입해야 돼요. 네. 우리 반에 맞죠? 하버드 졸업생이 온대요. 중학교 올라갔는데 그럼 얘가 다 파괴할 거 아니에요. 못 오게 막아 강퇴시켜야 되죠. 이제 막 도입하는 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은 유지를 시켜야 돼요. 왜요? 거기에서 다양한 자원을 얻으니까. 깨지는 거는 자연재해, 산불이 나요, 지진이 나요, 쓰나미가 와요. 서식지 파괴가 제일 큰 거예요. 단편화는 여기에 막 기찻길을 놓고 도로를 놓고 불법 포획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외래종은 고유종을 파괴할 수 있어요. 마땅한 천적이 없으면. 이제 큰잎 베스, 뉴트리 그런 거 들어봤나? 가시박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물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67쪽에 볼게요. 서식지 보존, 지나친 개발을 자제하고 서식지를 보존한대요.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 같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그다음에 그 밑에 생태통로 보이죠? 여기 생태통로. 아까 얘기해줬죠? 예, 여기에 얘네들이 가다가 로드킬 당하니까, 그렇죠? 위에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준 거죠. 얘가 잘 지나갈 수 있게. 우리 육교는 요즘 잘 안 보이는데 육교도 있잖아요. 계단으로 만들어서 그죠? 지나갈 수 있게. 육교 알죠? 네. 차 가는데 우리 잼민이들은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요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쓱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똑같아요. 불법 포획과 남획 금지. 그럼 여러분 얘네가 깨지는 요인은 이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서식지 파괴를 막아요. 그래서 막 국립공원 여긴 파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지정하는 거. 단편화하면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면 돼요. 생태 통로는 하나 별표 치세요. 거기. 그림에 외래종을 도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가 적당한 엣지. 여러분 외래종 도입하는 게 꽂은 게 아니에요. 왜 얘들아? 얘를 늘리면 종이 늘어나잖아요. 맞죠? 꽂은 건 아니에요. 나쁜 건.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그렇죠? 친환경 물품을 사용하고, 맞죠? 그 다음에 씻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만 씻고, 머리는 보름에 한 번 감고 이러면 되는 거죠. 네, 똥은 100번 싸고 물 한 번 내리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자승이야. 네. 협력 강화래요. 협력 강화. 자, 사회단체, 국가기관, 국제기구가 협력한대요.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은 오른쪽에 나왔네요. 물새 서식지로 습지, 그죠? 물새들이 여기에 잘 살거든. 습한 지역에 호수 막 이렇게 축축한 땅에, 그렇죠? 이렇게 시골길 가다 보면 되게 얕은 호수 같은 거, 하천 같은 거 본 적 있지, 승우야?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뭐 청계천에 기러기 같은 애가 날라가 거기에 뭐 물고기 잡아먹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걸 보존합시다. 맺은 협약이에요. 람사르 협약이. 그렇죠? 그다음에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 간양 협의.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깨지는 요인은 얘네니까 얘네를 뭐 합시다? 줄입시다. 그쵸? 네. 그다음에 뭐 습지를 보호해요. 이런 국제적인 협약도 맺고 이산화탄소를 조금 내보내요. 뭐 탄소 규제 협약도 맺고. 이건 어디서 맺는 거죠? 나라랑 나라, 그쵸? 국제사회에서 하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습지를 보호하자 얘들아, 그죠? 아니죠. 이거는 국가 간. 국립공원은 나 혼자 정해요? 아니죠. 이거는 사회에서 정해주는 거죠. 나라에서. 자, 할게요. 개념 비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건 자연재해랑 이거는 다 누가 움직인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랑 이거는 사람의 활동이에요. 사람의 활동. 그래서 이제 1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생물을 무슨 종? 외래종. 그 다음에 도로, 철도 이런 데 건설하는 서식지는 얘네가 가다가 아야할 수 있으니까 생태 통로 설치하면 돼요. 네. 그래서 얘네가 잘 갈 수 있게 뿅뿅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한번 봐봐요. 구생, 야생, 동물, 구조신호 이런 게 있어요. 생물 다양성,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래요. 개인이 친환경 제품 소비하기, 야생 동물 개인 사육 지향 뭐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살생 금지, 서식지 주변 쓰레기 줍기 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9쪽에 있는 거. 생물 다양성은 높아야 평형이 잘 유지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의식주도 얻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얻고, 모도 얻고, 산업 자원도 얻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합시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70쪽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랑 일단 하나만 선생님이 한쪽에 2개 풀어줄게요. 3번부터 합시다. 3번 생물자원인데 봤더니 뭐예요? 봤더니 곡식이죠? 뭐 벼도 있고 뭐 콩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리도 있고 그렇죠? 식량자원이에요? 이복자원이에요? 의약품이에요? 주택이에요? 그렇죠? 식량자원이죠. 여러분 쌀로 주택 지어요? 아파트 짓고? 그럼 아파트가 아니라 쌀파트죠. 쌀파트.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그냥 이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외래종을 도입했대.
환경이 오염됐대, 불법으로 포획했대, 서식지가 파괴됐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대요. 그죠? 그럼 몇 번이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승우야? 몇 번이에요? 6번에다 몇 번이에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틀린 거 1번이요? 승우 피곤하군요. 감소하는 원인으로 틀린 거. 외래종 도입하면 감소할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외래종. 몇 번이죠? 5번이죠, 그쵸? 네.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이건 생물 다양성을 높여주는 경우죠. 네. 너무 피곤한가 보다. 그다음에 8번이 뭐예요? 도로 건설하면서 이동이 제한되고 고립되는 거. 서식지 뭐죠? 서식지 파괴가 아니라 단편화죠, 단편화. 서식지 단편화. 그다음에 11번. 얘네 무슨 종이죠? 외래종이죠. 큰잎베스랑 가시박. 네. 가시박의 유입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했죠. 그렇죠. 원래 외래종을 유입하면 늘어나는 거지, 얘들아. 근데 얘네가 원래 있던 애들을 다 못 살게 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소가 되죠. 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큰잎베스랑 가시박이 막 늘어났죠. 네. 그 다음에 넘겨요.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오른쪽 그림은 서식지가 파괴될 때 여러분 봐봐요. 보존되는 면적이 100%예요. 그래프 나오면 가로랑 세로에 뭐 나왔는지 써보고. 통화 요것만 하고 1분만 스트레칭하고 이어서 하자. 볼게요. 보존되는 면적이 얼마죠? 100%. 여러분 원래 있던 땅 보존되는 면적이 100%. 됐어요? 그러면 원래 발견되었던 종은 100이겠네요. 그쵸? 자, 면적이 50%로 줄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줄었죠? 90으로 줄었죠. 선생님 할만한 거 아니야? 면적 반으로 줄였는데 10종류밖에 안 죽으면 그쵸? 그러면 많이 준 거죠. 10종류나 줄였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0%로 10% 땅 10% 남기고 다 개발했더니 반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쵸? 소리죠.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볼까요? 4번에서 서식지가 파괴되면 당연히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넓은 면적을 지정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좁은 면적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당연히 넓은 면적. 그쵸? 면적을 여러분 10%만 보호구역 하면 어떻게 돼요? 50%가 사라지는데? 그렇잖아요. 넓은 면적을 해야지. 네. 사라지는 애들이 적어지겠죠, 당연히. 그 다음 여러분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줄면은 절반으로 줄어요? 아니죠. 네. 그냥 이거는 그래프만 싹 보고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3쪽. 자, 1번이랑 2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1번, 2번. 종자은행이 뭐죠? 얘들아, 식물은 뭐로 번식해요? 식물은 C로 번식하죠. 네. C로 번식하거나 혹은 포자로 번식하는 애가 있는데 이제 C로 번식하는 애들을 종자식물이라 그래요. 종자. 그쵸?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얘는 종자가 좋아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식물에 씨를 보관하고 있대요. 왜 운영하죠? 왜 그 밑에 거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걔를 차갑게 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공기를 막 빼면 안 썩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휴먼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휴면.
혹시 네이버 이런데 로그인 오래 안 하면 휴면 상태로 전환되죠? 몰라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휴면 상태로 만들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식물이 싹 트는 걸 뭐라 그러죠? 달아놨죠,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나온 걸 굳이 다 안 써도 되는데 종자은행은 왜 만들어? 그냥 씨를 보관했다가 생물이 뭐하면 멸종하면 혹은 은행나무가 멸종했어요. 망했어요 은행나무. 그럼 은행나무 씨 보관했다가 망했으면 그때 다시 심어서 은행나무 숲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휴면 상태로 만든다. 휴면 상태로 만들어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싹 트는 걸 뭐라 그러죠? 발화시켜요. 필요할 때 발화시켜서 뭐 하면 돼요? 멸종된 생물을 뭐 할 수 있죠? 복원할 수 있잖아요. 식물은 이게 되죠. 근데 동물은 아직 안 되죠. 스무 씨를 채취해서 휴면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렇죠. 평소에 자고 있다가 시험 볼 때만 깨워서 그래서 돼요. 자, 2번 북미에 서식하는 미국 가재래요. 애완용으로 도입된 미국 가재 이게 애완용이라고요? 2000년에 여러분 친구 중에 미국 가재 키우는 친구 있어요? 없죠. 미국 가재 있으면 그 친구네 찜통 가지고 와서 그죠? 미국 가재 있는 다음에 망치. 2006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어떤 연못에서 발견되었고 2019년에 생태계 교란 생물. 왜 그래요? 외래종이 뭐가 없으면 천적이 없으면 그죠? 네, 그 말 기억해 두세요. 외래종이 천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번식을 빨리빨리 할 수 있죠, 그렇죠? 빠르게. 그래서 얘네가 막 늘어났으니까 토종 생물이 어떻게 돼요? 먹이도 없어지고 서식지도 없어지고, 그죠? 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해요. 막 그래서 사람들도 요즘 막 그러잖아요. 저기 뭐 프랑스 이런 데도 프랑스 이제 우리는 열린 나라야 이러면서 막 아프리카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이러니까는 아우 쟤네들 내보내 막 이러면서 데모하고 막 그러죠. 난리. 우리나라도 그렇고 똑같죠? 외래종이 들어왔어요. 담당 일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와 여기 좋네 이러면서 자리 잡고 늘어나면 기존에 있던 애들이 털리죠. 먹이도 없어지고 서식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모랑 네모랑 별들은 멸종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 소수령 문제 한번 해볼까요? 열대우림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개발을 오지게 했네요. 네, 아마존. 그 키워드 그냥 쓰면 되죠. 열대우림이 왜 변화했어요? 사람의 활동으로 숲이 못해서 파괴돼서 열대우림이 감소하죠. 그럼 여러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겠죠, 그렇죠? 네. 숲은 여러 가지 생물이 사는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인데 사람이 도시도 만들고 농경지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터널도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생물 다양성이 줄면 돼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뭐 하면 돼요? 생물 다양성 뭐 국가 간 브라질에 있는 나라랑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쵸? 개발을 조금만 해요. 아니면 숲을 보존해요. 이렇게 해서 보존해야 하는 까닭은 왜 그렇죠?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환경을 뭐 해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특히 열대우림 아마존은 지구에 뭐라고 그러죠? 허파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공기 정화를 많이 해줘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한 문제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일단은